자, 이번에는 좀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복잡한 하이퍼세시스를 넌리니어한 하이퍼세시스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단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위쪽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포지티브한 영역이 있고 그 반대 영역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소위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나눌 수 있는 결정 경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이 두 개의 결정 경계를 나누려면 이와 같은 non-linear한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를 구해야겠죠. 이것을 좀 복잡하니까 또 단순화시켜서 간단한 논리 문제로 한번 우리가 변환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논리 문제에서는 0 또는 1뿐이 못 갔죠. 즉, 입력값 x1과 x2가 바이너리 값만 갖는 겁니다. 0 또는 1 값. 그래서 0인 값을 가질 때와 x1이 0인 값을 가질 때와 1인 값을 가질 때, 그리고 x2도 0인 값을 가질 때와 1인 값을 가질 때, 그때의 결과값이 0 또는 1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보통 이거는 exclusive OR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XOR 문제. 그러니까 x1과 x2가 논리값일 때 두 개의 연산을 exclusive OR라는 연산을 수행했을 때 y 값은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고 아니면은 다 0인 그러한 소위 연산이겠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변형시키려고 그래요. 비슷한 겁니다. exclusive NOR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exclusive OR를 반전시킨 겁니다. 거기 낫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둘 다 0일 때 이것을 y는 1로 놓고요. 그리고 둘 다 1일 때 y는 1인 값이 같도록, 그리고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만 true일 경우는 exclusive OR일 때 거꾸로 이거는 0이고 이것도 y는 0으로 놓는 이러한 네 개의 그러니까 영역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비선형 결정 경계 모양을 단순화시킨 거죠. 바이너리로.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의 복잡도를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더 복잡한 것도 우리가 확장해서 풀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작은 AND 문제를 먼저 한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입력은 똑같습니다. 바이너리 인풋만 받는 거예요. 논리값 계산하는 거니까 x1과 x2는 0 또는 1 값만 가질 수 있고요. AND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입력값은 두 개뿐이 없는 거죠. 즉 x1이라는 입력과 x2라는 입력 두 개의 노드를 갖고 결과값은 바로 출력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y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바이어스 유닛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적절한 웨이팅 값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웨이팅 값을 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첫 번째 W0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마이너스 30이라는 웨이팅, 이거는 플러스 20, 얘도 플러스 20이라는 값을 갖는 웨이팅을 갖는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y값, 즉 우리가 하이퍼세시스 가설의 결과값은 어떻게 구해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플러스 1에다가 3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0이고요. 그리고 20에다가 x1 더하기 20x1 더하기 20x2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값을 얻어야 되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즉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즉 수평축이 G축일 때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갖다가 1에 가까운 값, 그러니까 0.5를 값을 갖고 다시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데 1인데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 4.6 정도, 4.6 정도의 입력값일 때 거의 0.99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죠. 그리고 얘도 한 마이너스 4.6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
그 0.01 정도, 굉장히 작죠? 0.01 값을 갖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0인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직축이 바로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 값인 g of g 값을 우리가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x1, x2는 항상 그 둘 중에 하나 값뿐이 안 갔는데 처음 그 둘 다 0일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x1도 0이고 x2도 0이고, 즉 이 친구 값이 0이고 얘가 0이면은 결과값은 마이너스 30 값이죠. 즉 g of 마이너스 30 값이 우리의 하이퍼세시스의 결과값인데, 마이너스 4.6일 때 이미 거의 0.01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30이면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거예요. 자, 이것은 맞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만 또 바꿔볼까요? x1은 0인데 x2는 1의 값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x2는 살아남고 x1만 지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6일 때 0.01이니까 마이너스 10이면 거의 이것도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0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쪽 x1이 1이고 x2가 0이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0이고요. 하지만 둘 다 1일 경우는 어떨까? 지금 20이 더해져서 40이고 마이너스 30이니까 합이 10이 되고요. 그 g of 10은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의 값이겠죠. 즉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의 값을 가져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두 개의 노드를 갖고 한 개 층으로 구성된 이런 로지스틱 유닛이라 그러는데, 논리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웨이팅만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0, 20, 20을 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논리값은 항상 그 AND 연산과 같은 둘 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다 true일 경우면 true가 나오는 연산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연산은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OR 연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OR 연산도 똑같아요. x1과 x2가 바이너리 값으로 0 또는 1 들어가고요. x1과 x2가 들어가서 OR 연산을 y 값으로 받을 겁니다. 역시 그 입력층은 x1과 x2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바로 그 로지스틱 유닛, 그 하나의 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유닛이 있고요. 자, 요번에도 우리가 그 미리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값이 뭔지. W0는 마이너스 10으로 놓고요. 나머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20 놓고서 이 그 소위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의 그러한 그 소위 벡터 그 도트 프로덕트 연산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20 x1 더하기 20 x2가 될 거고요. 그것을 0과 0일 때, 0과 1일 때 각각 한번 계산해 봅시다. 0과 0이 들어가면 다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g-10 아까 우리가 그 살펴본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 형태에 의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0일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하나만 1이 들어가도 그 소위 그 마이너스 10이 상쇄돼서 10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0일 경우에는 그 1의 값을 갖고요. 이것도 똑같겠죠. g of 10이 돼서 얘는 1의 값을, 그리고 둘 다 1일 경우에는 그 30이 되네요. g of 30은 당연히 1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둘 다 0일 때, false일 경우에만 0이 false고 하나라도 true면은 true 값이 나오는 이러한 OR 연산이 수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OR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0, 20, 20 이런 비율로 그 웨이팅만 주면은 로지스틱 유닛에서 OR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연산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not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not 연산. 자, not 연산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not 연산은 더 간단하죠. 역시 그 이번에는 그 x1 하나뿐, 이건 조금 그 제가 오탈했네요. 그 not 연산은 그
입력값 하나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입력값 하나고, 입력값은 그 뭐 하나니까 원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0 또는 1값 같고 0일 때는 1, 1일 땐 0,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 x1 하나만 들어가고요. 그 바이어스 유닛 필요하고요. 그 소위 웨이팅을 그 W0는 10으로, W1은 마이너스 20으로 우리가 각자 이렇게 줬을 때 그 결과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 결과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은 10 빼기 20 x1이죠. 그래서 이 x1이 0 또는 1 값을 가질 때 0을 값을 가지면 10이니까 1이 되고요. 0의 값,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10의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그 not 연산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 not and, 그러니까 NAND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연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x1과 x2를 not을 붙인 다음에 and, 뭐 좀 간단하게 쓰면 x1과 x2의 NAND인데요. 이거는 그 AND의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AND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0, 1, 00, 10, 00이면은 AND 연산은 000, 죄송합니다. 여기 1이었죠. 1이었는데 그 거꾸로니까 오히려 1, 0, 0,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0, 요런 게 그 NAND 연산이거든요. 그 NAND 연산을 수행하는 그 웨이팅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첫 번째 W0는 10으로 주고 얘는 마이너스 20으로 주고 얘는 마이너스 20으로 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리값 x1과 x2를 넣었을 때 그 00, 10, 01, 12를 넣었을 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h of x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NAND가 제대로 계산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럼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그 다루었던 AND 그리고 OR 그리고 NAND 등등 단순한 그러한 로지스틱 연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결합함으로써 복잡한 연산인 우리가 앞에서 그 계산하고 싶었던 XNOR라는 연산이 있었죠. 그 XOR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XOR 연산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OR 연산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했죠. 즉 그 둘 다 00일 때 이 부분에서 y는 1, 그러니까 x가 1이니까 여기서 1, 여기선 0, 여기선 0, 그죠? 즉 x1이 둘 다 x1과 x2가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는 1이고 그 하나라도 그 1이 아니면 그 0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연산을 XNOR 연산이라 그랬는데 이 XNOR 연산은 그 이러한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의 단순화된 표현이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하나의 그 소위 셀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그러한 그 뉴럴을 그 접목을 해서 결합해서 가능한데 앞에서 배웠던 그 AND와 그리고 OR와 그리고 그 NAND라는 연산을 우리가 결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그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색깔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빨강색을 먼저 쓸게요. 지금 그러니까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20, 20이라는 이러한 그 값을 넣어서 우리가 AND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늦게 작동되네요. 자, 요 와이어를 이렇게 빨강색으로 좀 칠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앞에서 다시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 y 값은 그 x1과 x2의 AND 연산으로 계산되는 이런 네트워크이고요. 이번에는 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AND 연산인데 이것도 바로 이전 슬라이드였었죠. 그 W0는 10으로 W1은 마이너스 20 얘도 마이너스 20으로 주면은 이것이 NAND 연산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고 결과값은 그 not and 연산으로 기재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엔 초록색 한번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화 연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화 연산은 이게 마이너스 10이었고 20이었고 20으로 주어진 웨이팅 값만 다르게 주고 모양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오화 연산으로 우리가 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 복잡하게 한번 엮어보는 겁니다. 즉 일단은 붉은색으로 AND 연산을 먼저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것은 X1과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X2가 들어가고요. 여기엔 바이어스 유닛인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노드 값 요것을 AND 연산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즉 마이너스 30, 20, 20으로 이게 넣자는 얘기죠. 이건 색깔로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뭐 써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30, 20, 20. 그러면은 이 y 값은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값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쓰던 그 기호를 또 써볼까요?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노드 값은 AND 연산으로 구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또 NAND 연산을 여기다 수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NAND 연산인데 요 와이어의 가중치는 10, 마이너스 20, 20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 얘는 20, 마이너스 20이죠. 얘는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요 값은 액티베이션 두 번째 노드 값은 그 NAND 연산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그 결과 값을 우리가 새로운 또 바이어스 값 하나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번에는 그 오화 연산으로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즉 여기다가 오화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와이어의 가중치를 마이너스 10, 20, 20을 넣어주면 이 결과값이 A 세 번째 층의 첫 번째 값으로 오화 연산이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한번 여기에 채워 넣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기 좋게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A1의 2 연산은 AND 연산이잖아요. 그죠? AND 연산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0, 0, 0, 1이 나와야 되고요. 요 두 번째 A22는 NAND 연산이니까 not AND니까 1, 0, 0, 0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 오화 연산이니까 마지막 연산은 오화 연산은 당연히 0, 1은 1이고요. 1, 0은 1이고 나머지는 0, 0이 됩니다. 즉 이 내용이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하고 싶었던 exclusive 오화 연산 죄송합니다. exclusive 노화 연산이죠. not 오화의 연산의 결과값으로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경우에는 true, 둘 다 0이거나 1이거나 이건 1일 경우 둘 다 0인 경우에도 true고 둘 중에 하나만 그 true면은 어떻게 돼요? 0인 값을 갖는 즉 이와 같이 그 복잡한 비선형적인 그러한 그 결정 경계를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2계층 이상으로 우리가 구성함으로써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우리가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하면은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예로서 여기 그 아주 유명한 예인데요. Handwritten Digit Recognition Problem을 풀어놓은 한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입력되는 그 값은 손으로 쓴 그 숫자예요.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인데 그 숫자를 그 뉴럴 네트워크로 이 여기서 계산 말하자면 인식하는 문제를 다룬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요 빨강색 곳이 요게 그 답이고요. 요것은 입력되는 값인데 이 중간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중간에 그 웨이팅 값들을 시각화시킨 건데 아직까지는 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값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입력값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여기 밑에 서브스크립트로 나와 있듯이 얀 루푼이라는 그러한 학자가 풀어놓은 문제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결과입니다. 굉장히 잡음이 많은 경우도 아주 잘 풀고 있고 그 숫자가 기울어져 있어도 문제없이 잘 해결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결과를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크기하고 상관없이 잘 인식하고 있고요. 찌그러진 정도에 상관없이 잘하고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숫자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까지도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